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된 걸프전은 부시에게는 정의의 전쟁, 후세인에게는 야망의 전쟁이었습니다. 정의와 야망이 충돌한 걸프 지역에서 이라크군은 믿고 있던 사담라인까지 돌파당하는데요. 이라크군은 남은 병력으로 미군을 막지 못하면 비처럼 쏟아지는 폭격을 버티고 버틴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죠.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국적군 사령부는 사담라인이 뚫기 어려울 거라는 걸 전제로 작전을 구상했는데요. 하지만 전쟁은 테이블 위에서 계획한 대로 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상전이 실제로 벌어지자 다국적군 사령부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만 건데요. 그 이유는 해병대의 공격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지상전 개시 첫날에 사담라인을 돌파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과를 세우고 만 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상전의 핵심 목표인 공화국 수비대는 남하할 타이밍을 놓쳐서 쿠웨이트 북부의 집결지에서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공화국 수비대를 이대로 두면 무사히 이라크로 후퇴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당황한 미군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요. 그건 바로 제7군단이었습니다. 무려 5만 대나 되는 차량으로 구성된 제7군단은 이라크의 거대한 기갑부대를 경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됐는데요. 이 거대한 군단이 공격할 때 필요한 공간도 가로 150km, 세로 175km나 되었습니다. 이는 이라크의 거대한 기갑부대를 확실하게 경멸하고도 남는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5만 대나 되는 차량이 소모하는 천문학적인 양의 연료와 탄약이었는데요. 제7군단이 전개되어 공격을 개시하면 하루에만 연료 1,900톤과 탄약 1,000톤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지원부대는 병력을 26,000명으로 증강하고 유조차 576대에 대형 트럭 1,180대를 준비했는데요. 이는 제7군단의 작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전장은 포장도로가 없는 사막이라 유조차가 기갑부대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지원부대의 대열은 지평선까지 이어질 정도로 늘어졌죠. 한편 제7군단을 제외한 다국적 지상군은 1991년 2월 24일 새벽 4시부터 이라크와 쿠웨이트 국경을 돌파했는데요. 이 전선은 페르시아만으로부터 내륙의 사막까지 무려 500km가 넘었습니다. 이 전역에 투입된 이라크군과 다국적군 전차의 수를 합치면 무려 8,000대나 되었죠. 이라크군은 3중 방어선을 구축해 다국적군의 공격에 대비했는데요. 하지만 최전선인 사담라인은 예상보다 빨리 무너졌고 이라크군에게 남은 건 2중 방어선과 공화국 수비대였습니다. 다국적군은 제7군단으로도 공화국 수비대를 잡지 못하면 지상전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이고도 전쟁이 흐지부지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국적군 사령부는 공격 개시 시간을 앞당겨서 전진하기로 정합니다. 그렇게 2월 24일 15시가 되자 제7군단은 명령에 따라 이라크로 전진합니다. 그러나 제7군단이 있는 지역에는 이라크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이라크 기갑부대를 만나지 못했는데요. 반면 사담라인을 돌파한 해병대 2개 사단은 순조롭게 쿠웨이트시 근교까지 진출합니다. 그래서 지상전 개시 이틀째인 2월 25일까지 벌어진 전차전은 사담라인을 돌파한 해병대가 사담라인 직후방에 배치되어 있던 이라크군과 벌인 2개 전투뿐이었습니다. 해병대가 이라크군과 벌인 전차전 중 첫 번째는 바로 캔디 케인즈 전투인데요. 여기서 캔디 케인즈랑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줄 사탕을 빨간색과 하얀색의 줄무늬가 있는 지팡이 속에 넣고 매단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라크군이 배치된 고속도로를 따라 줄지어 있는 송전탑이 적색과 백색의 야광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서 마치 캔디 케인즈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캔디 케인즈 전투에 참여한 부대는 제2해병사단에 배속된 제4전차대대 비중대인데요. 당시 해병대의 전차부대는 대부분 구형인 M60 전차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중대는 14대의 M1A1 전차를 굴리는 만큼 다른 전차부대에 비해 전투력이 강했습니다. 2월 24일 비중대는 6해병연대의 엄호 아래 사담라인을 돌파하기 시작했는데요. 14시 45분까지 사담라인이 개척된 덕분에 비중대의 전차 13대는 사담라인을 무사히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전차 수가 한 대 적은 이유는 장애물 지대를 넘어오다가 대전차 지뢰에 의해 격파당했기 때문인데요. 16시 5분 비중대는 앞서서 천천히 전진하던 보병중대로부터 긴급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병중대가 전진하는 방향에 이라크군 보병과 전차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규모가 불명확한 보병과 T-55 전차가 식별된 거였습니다. 비중대장은 이라크군과 가장 가까운 3소대를 먼저 투입하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3소대는 모래 등선의 참호와 벙커에서 공격해오는 보병들을 전차의 기관총으로 제압합니다. 3소대가 이러는 사이 나머지 비중대 전차들은 유리한 위치에서 이라크군 전차들과 싸우기 위해 전방의 모래능선 위로 올라가 사격 진지를 점령하는데요. 16시 50분 비중대는 대략 3.8km 거리에서 사격을 개시합니다. 3.8km란 거리는
B중대는 전차라 할지라도 먼 거리였지만 B중대 전차 포수들은 열상 조준경에 나타난 작고 희미한 형체를 감에 따라 사격했는데요. 이라크군이 120mm 박격포로 반격해왔지만 해병대 포병이 바로 응사해 깨끗하게 날려버립니다. 모래 속에 엄폐하고 포탄만 내놓고 있는 T-55들도 사격을 개시했지만 사거리가 부족해서 M1A1에 맞지 않았는데요.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M1A1은 T-55를 찾아 차례차례 처리해 나갑니다. T-55의 사격 조준 장치는 구형이기 때문에 3km 밖에서 사격해오는 M1A1을 전혀 볼 수 없어 일방적으로 당하고 말았는데요. 반면 M1A1은 열상 조준경과 열화 우라늄탄으로 T-55를 일방적으로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캔디 케인즈 전투에서 압승한 B중대는 야간 공격을 멈추고 휴식하기 위해 10세대의 M1A1으로 원형 대형을 편성하는데요. 이러한 대형은 서부 개척 시절부터 인디언의 야습에 대응하기 위해 마차를 배치했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2월 25일 새벽 5시 45분경 B중대장은 초병으로부터 구소련제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새벽 안개와 모래먼지 그리고 불타오르는 기름의 연기 때문에 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M1A1의 열상 조준경은 어떤 악천후가 닥치더라도 1.2km까지는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혹독한 모래 폭풍 속에서는 900m까지 그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새벽 5시 50분 3소대장이 악천후 속에서 이라크군 차량을 발견하고 중대 전체에 경고하는데요. 3소대가 이라크군과 가장 가까웠고 이라크군은 3소대 정면에서 접근해오고 있었습니다. B중대는 즉시 원형 대형에서 벗어나 흔대 대형을 갖추는데요. 어느 소대도 돌출되지 않게 평행으로 배치된 B중대는 모든 화력을 정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라크군은 악천후로 인해 B중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측면을 노출한 채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라크군과의 거리는 대략 1.8km에 3열 종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3소대의 120mm 활강포가 번쩍이자 이라크군의 전차가 격파되어 불타올랐는데요. 최초 사격으로부터 90초 이내에 B중대의 모든 전차는 이라크군과 교전을 개시했습니다. 교전 개시 약 7분 후부터는 대형에서 이탈한 이라크군 전차와 장갑차가 B중대 정면에 계속 나타나는데요. 성공으로 주도권을 잡은 B중대는 어렵지 않게 하나하나씩 격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증원으로 온 토우 탑재 험비도 이라크군 전차 한 대를 격파했는데요. M1A1의 사격은 오전 6시 30분까지 계속됐는데 측면 기습을 허용하고만 이라크군 전차대대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괴멸당합니다. 캔디 케인즈 전투에 이은 이 전투는 리바리 전투로 명명되었는데요. 여기서 리바리라는 단어의 뜻은 기상 나팔입니다. B중대는 이 전투로 T-72 전차 30대, T-62 전차 1대, T-55 전차 3대, 장갑차 7대를 격파하고 72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세웠죠. 전차 중대가 전차대대를 일방적으로 경멸한 거였는데요. 전투 이후 판명된 정보에 따르면 리바리 전투에 휘말린 이라크군 전차대대는 제3전차사단의 살라딘 전차대대로 약 50대의 전투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살라딘 전차대대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해병대의 보급부대였는데요. B중대가 아니었다면 보급부대는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바리 전투에서 해병대가 승리한 건 단순히 전차의 성능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초탄부터 표적에 명중시킨 전차병의 우수한 기량이 승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B중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적절하게 지휘한 중대장의 능력도 한몫했죠. 리바리 전투의 경우 교전거리가 3km 이상이었던 캔디 케인즈 전투와 달리 1km 정도의 근거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정도라면 표준 교전거리가 1.8km인 T-72도 충분히 M1A1을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의 T-72는 열상 조준경이 없었고 이 때문에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이 해병대의 성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죠. 세계 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한 다국적군 지상부대는 단 2일 만에 이라크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순조롭게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전의 핵심 목표인 공화국 수비대의 경멸을 아직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부시는 주도권을 완전히 잡지 못했지만 후세인의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후세인은 지상 결전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Advance 2-2, over. Advance 2-2, you're coming in.